예, 2년마다 열리는 국제 현대 미술 축제인 광주 비엔날레 개막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광주 비엔날레 행사에선 처음으로 북한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광주 비엔날레 북한 미술 섹션을 기획한 문범강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어렵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북한 미술 작품이 광주 비엔날레에 전시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에 전시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네, 배경은 사실은 많이 있죠. 예. 그리고 그 의의를 얘기하자면 예. 제 생각에는 그 의의가 상당히 많은데 한 3가지 정도를 예. 줄여서 그렇게 요약을 하자면 첫째는 그 북한 미술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전시로서는 제 생각에는 아마 세계의 최초이고 또 최대의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그 2010년에 유럽의 오스트리아 비엔날에서 그 북한 미술전이 대대적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광주 비엔날레 북한 미술전은 예. 그 정통성에 의해서 그리고 그 조선화를 보여준다는 데서 상당히 큰 의의가 있고요. 예. 또 두 번째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그 북한 미술의 다양성을 그 집대성한 전시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3번째 의의로는 아마도 이게 제일 큰 의의 같은데요. 우리가 북한 미술을 그 분리해서 이때까지 북한 미술, 남한 미술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전시를 통해서 예. 한반도의 문화유산이다 하는 걸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재밌는 그 말씀들을 몇 가지 해주셨어요. 굉장히 의미도 있고요. 네.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일단 조선화라고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전시될 작품에는 조선화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미술 작품 일반적으로 조선화가 부르는데, 그렇다면 조선화가 몇 작품이 오고, 뭐 유화 작품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동양화 작품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한국화 작품도 있을 것 같은데, 작품은 어떤 작품들이 오게 되는지 먼저 그 부분을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우선 그 지금 말씀하신처럼 이제 북한 미술은 여러 다양한 매체가 있죠. 근데 이번 광주 비엔날레에서의 북한 미술전의 특징은 예. 조선화로만 구성이 된 전시라는 점입니다. 그 조선화는 아시다시피 북한이 그 개발한 전통적인 동양화를 좀 더 그 현실적이고 그리고 입체적이고 예. 많은 그 색감을 집어넣어서 예.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조선화라는 거는 어떤 재료를 주로 사용해서 만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그 봐왔던 예. 동양화 그러면 먹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한지 위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조선화는 먹뿐만 아니라 예. 그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색감을 써서 예. 좀 더 그 입체감 있게 표현하는 것을 예.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먹입니까? 그러면 먹하고 색채입니다. 색채고 같이 네. 들어가는군요. 그 집체화라고요. 그 네. 흔히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작품에 참여해서 만드는 그런데 그런 작품들도 같이 오게 되는 겁니까? 그게 좀 조선화, 그러니까 북한 미술 작품 좀 유명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번 광주 비엔날을 통해서 집체화가 여러 점이 나오는데요. 예. 이 역시 그 세계에서 최초의 일이고요. 그 집체화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작가들이 모여서 작품을 하게 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집체화의 그 특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역사성을 띠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를테면 리더가 서거했다. 아니면 그 어떤 국가의 중요한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담고 싶다 할 때 여러 작가들이 나가서 작품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 그 교수님 지금 화면에 몇 가지 지금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어떤 작품들이 좀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저런 것들 다 이제 일반적으로 조선화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 작품의 크기들은 대략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뭐 물론 크기들이, 다 다르겠지만. 네, 다 다르지만 예, 예. 대충 4m 폭에 예. 2m 높이 그러니까 상당한 대작이 되겠습니다. 예. 저 정도면 지금 저 장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집체화를 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집체화라는 건 더 여러 사람 작품이 참여하기 때문에 더 클 거 아닙니까? 훨씬 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런 집체화는 이번 전시 중에서는 예. 거의 5m 폭에 예. 2m 이상의 높이의 그런 대형 작품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의 남북 관계를 볼 때 이번에 이제 미술 전시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제 시청자들께서 그렇다면 북한 작품
작품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광주에 오게 되는지 그 있잖아요. 네. 예, 전시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굉장히, 경로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특히 한국에서 북한 작품을 그리고 제대로 된 그 정통 북한 작품을 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번 그 광주 비엔날의 북한 미술전 전시 작품들은 전부 그 만수대 창작사에서 창작된 작품을 북경을 거쳐서 광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제가 그 통일부에 예. 자료를 다 제출해서 며칠 전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작품을 오는데 작가들까지 올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뭐 같이 승인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작가들은 못 오는 건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실 많이 고민을 했고요. 예. 제 생각에는 역시 이 예술 전시라든가 이런 행사가 하나의 퍼포먼스인데 이런 이벤트를 좀 더 극대화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조선화 작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예. 그래서 3명을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군지? 예. 말씀해 주시죠. 뭐. 3명인데 처음에는 그 조선화 창작단에 있어서 이북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 창작가 조선화 그 창작단 만수의 창작사 부사장이면서 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김성민 그리고 조선화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최창호 그리고 이제 김인석이라는 그 역량 있는 작가들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다 인민예술가 아니면은 공훈예술가를 칭호를 받고 있죠. 이분들은 그러니까 오시게 되는 건가요? 지금 통일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북측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같은 남북의 작가들이 미술 작가들 만나서 또 다른 어떤 공간을 만든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오신다면요. 그 시청자분들이 우리 이제 교수님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미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지만 이 북한 미술에 갑자기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꽂히셨다고 해야 될까요?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이렇게 북한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북한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저에 대해서 간단한 그 백그라운드를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물론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대학 교육을 여기서 받고 군 복무를 마치고 이렇게 우리 모든 한국 사람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그 반공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연관된 그 어떤 것에든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됐죠. 그런데 미국에서 우연한 기회에 조선화 한 점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조선화를 봄으로써 제가 가지고 있던 북한에 대한 그 두려움이 많이 밀쳐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그 붓터치의 그 파워풀한 그 면모,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 서정적인 동양화라는 그런 점에서 작가인 제가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다. 그래서 이 조선화 한 점이 그 후에 제가 조선화 연구의 길로 몰입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 뒤로 평양을 몇 번 정도 방문하신 겁니까? 그 연구차 다니다 보니까 한 9차례? 9차례요? 네. 그 평양에 방금 말씀한 그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공훈 작가랄지 인문 작가들도 만나셨고 그 관람하는 그 평양 시민들도 만났을 텐데 그분들이 어떤 미술에 대한 이해, 조선화에 대한 이해, 평양 시민들은 문화, 예술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던가요? 너무나 재미있는 것이요. 평양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북에 있는 그 사람들, 소위 이제 인민들은 예술에 대해서 상당한 그 존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길거리 가서 아니면 상점에 가서 사람들 만나서 제가 창작가다 그러면 그러냐고 굉장한 그 존중심을 표시하고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부터 거기도 그 어머니들이 치맛바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능이 없는 자기 아이를
그 예술 소조라는 데를 데리고 가서 얘를 좀 미술가로 교육을 시켜달라. 예. 그 말의 그 배경은 뭐냐면 역시 그 미술이 예. 사회에서 존중받는 어떤 하나의 직업이면서 예. 그러한 그 예술 분야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죠.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하면 예술은 순수 미술이라고 하면 그 작가가 어떤 그러니까 사상이랄지 체제의 어떤 그 가치관과 어떤 이데올로기를 배제하고 그릴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이제 조선화는 대부분 이 당에서 어떤 뭐랄까요 뭐 검열 정도는 아니더라도 다분히 그러니까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데 도구로 이용하고 돼 있지 않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는지 어떻습니까? 네,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예. 근데 이번 광주 비엔날의 그 북한 미술전을 통해서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다양성입니다. 그러한 지금 그림들은 저희가 소위 주제화라고 부르는데요. 이 주제화는 그 정치성, 이념성이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고 그 외에 우리는 그 산소화라든지 아니면 그 맥이 단절됐다고 알고 있는 문인화도 제가 이번에 소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북한 미술하면은 정치성이 뛰어난 선전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그 장르가 있다 하는 것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 교수님 김정은 위원장이 수년 전에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얘기가 맞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글쎄 그건 아무도 모르죠. 예. 그런데 저한테 혹시 물어보신다면 예, 혹시요. 예, 예. 아니 그 선대 이제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예. 위원장을 이렇게 표현한 어떤 그런 조선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얼핏 본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이렇게까지 예술 작품에 대해서 본인의 얼굴 초상이 나오는 걸 뭐 꺼려했다고 할까요? 그런 이야기를 직접 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그 전대에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은 많은 초상화를 남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간 그림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주제화라고 부르는데요. 예, 예. 또 이제 특별히 영상 작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가들한테 사실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대들은 새로운 리더에 대한 초상화를 그리지 않느냐 했더니 저희는 굉장히 그리고 싶다. 그래서 초안이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그 초안이 이제 완성되는 작품의 작은 사이즈인데 예. 거의 뭐 완성도가 뛰어나지. 그걸 가지고 이제 위로 올린답니다. 그러면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고 이렇게 점잖게 예. 거절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평양을 아까 이제 아홉 차례 정도 다녀오셨잖아요. 네. 예, 가장 최근에 다녀오신 게 언제쯤? 2016년 3월에 다녔습니다. 2016년요. 네. 그때만 해도 조금 이 남북 관계가 불편했을 때 같은데 상당히 그랬죠. 지금 상황을 많이 이제 보고 듣고 하시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 좀 느낌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의 남북 관계를 보시면. 그래서 제가 연구하러 다닐 때는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예, 예. 물론 이제 저는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북한 방문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여러 가지 그 시차라든가 거리라든가 그래서 그 어려운 역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예. 거치면서 제가 조선화를 연구를 해왔는데 예. 지금은 너무나 갑자기 이렇게 문호가 열린 듯해서 저도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예. 그렇지만은 역시 그 남북의 모든 문화라든가 이런 그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예. 더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뭐 문화 분야 지난번에 삼전 관현악단 와서 음악 교류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도 가기도 하고요. 이번에 통일 농구대회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술적으로도 이제 교류가 있을 것 같은데 북한에서 같이 비엔날레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어떻습니까? 혹시 뭐 생각하고 계신 구상이 있으시면 뭐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그 북한에서 하는 비엔날레 그거를 제가 이제 평양 비엔날레라고 이렇게 명칭을 지었는데요. 예. 제가 그거를 사실은 그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2017년 6월 30일 북경에서 만세 창작사 관계인들하고 만나서 우리 평양에는 국제 마라톤도 있고 성악 콩쿠르도 있고 4월 축전 같은 그런 국제 행사가 그렇죠. 매년 열리고 있는데 미술의 축제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저보고 이제 아이디어가 없느냐. 그래서 예.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아트 페어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현장의 그 특성을 생각해서 역시 비엔날레라는 게
기획라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평양 비엔날레를 제가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을 광주 비엔날레 대표이사한테 안을 전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반도 미술은 제가 맡고 그분이 그 세계적인 다른 작가들을 맡고 해서 공동 커미셔너제로 해서 진행을 해보자 했더니 예. 이분이 이제 그 안건을 가지고 문체부에 올렸어요. 예. 그 문체부에서 언론에 이렇게 내놓은 것이 지금 알고 계신 그 그렇군요. 사안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북한 미술에 너무 애착을 가지시다 보니까 연구도 많이 하셨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책을 한 권 내셨잖아요. 지금 사실 스튜디오에 들고 나오셨는데 잠깐 뭐 보여주실까요? 예, 네. 평양 미술 그렇죠? 저서나 네. 너는 누구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좀 책은 이렇게- 어떤 책이고 어떤 내용을 좀 담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이게 제목이 좀 도발적인데요. 네, 그것은 제가 이제 예술가라서 약간 이런 그 흥미를 유발시키는 제목을 달았어요. 예, 예. 이 책은 제가 지난 8년 동안 그 조선화를 연구하면서 모든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북한 미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을 깨고자 예. 그렇게 독특한 발상법을 가지고 이 작품을 이게 하나의 저의 작품입니다. 예, 예. 작품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이게 집체화죠. 예. 많은 집체화를 소개하게 됐고 집체에 대한 그 비판 또 곁들이고 아.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게 무엇인가 하는 예. 점도 역시 곁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북한 조선화된 이해를 돕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뭐 교수님 개인적인 어떤 소망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남북 미술 교류에 관한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시청자분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해주시죠. 제가 북한 미술 특히 조선화를 연구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그 북한 미술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 그 모르고 있는 데서 생긴 오해와 편견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비하감까지도 있는데 이번 광주 비엔날을 통해서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예. 열린 마음으로 예. 북한 미술을 감상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다양성도 발견할 수 있고 예. 한반도의 그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같이 껴안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시각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광주 비엔날레 북한 미술 섹션을 기획하신 문범강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